조용혁 선수가 미담 제조기라고 합니다. 원래 소속으로 옮기게 되면 이전에 있던 곳에서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 선수가 이제 알라얀에서 4년을 뛰고 다른 카타르 구단으로 이제 이적할 때 그 전에 있던 구단 선수나 관계자들이 다들 엄지척을 하면서 입을 모아서 이제 선수를 칭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단을 떠날 때 사실 외국인 선수에게는 이례적으로 환송회까지 해줬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대접을 받으신 건가요? 당시에 한국 선수가 이제 카타르 중동 지역에서 뛰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수 선수가 이렇게 카타르에 진출하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카타르에 와서 경기를 하고 이제 소속팀을 옮겼는데 저랑 정성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후배들이 이제 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카타르로 올 수 있고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적을 해서 좋은 모습을 처음에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성실하게 했던 게 제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저를 이렇게 환송회까지 해줬는데 굉장히 고맙죠. 뭐 선수로서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력만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뭔가 나만의 사회생활 팁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느꼈던 거는 제가 뭐 축구만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축구 안쪽에서의 생각을 하면은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뭘 시키든 무슨 지시를 내리든 항상 성실하게 임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나중 되면은 다 알아주고 저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항상 어린 후배들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성실하게 훈련만 해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잘 받아들여서 좋은 선수가 됐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죠. 예, 사실 뭐 미담 제조기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리맨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쭉 드리면은 우선 대학에 진학할 때 고려대에 진학할 때 선수 수급 문제로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었는데 당시 조민국 고려대 감독이 1년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또 그걸 받아들여서 1년을 쉬고 대학을 1년 늦게 갔죠. 예, 맞습니다. 결국 의리를 지킨 건데 그리고 또 하나 프로 갈 때도 조건이 좋았던 당시 차범근 감독의 수원 삼성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쭉 관심을 보여온 부천 SK, 제주 전신 부천 SK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사기도 했죠. 아, 왜 돈 많이 준다는데 수원 삼성 안 오고 부천 가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쉽게 갈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의리를 굉장히 따져왔어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일단은 수원 삼성으로도 갈 수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수원 삼성이 굉장히 멤버가 좋은 상황이었고 신인으로서 가서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보장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천 SK에서는 이제 당시 정혜성 감독님이셨는데 저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용돈도 주시면서 부천 SK로 와라. 용돈도 역시 예. 돈을 그렇게 해서 저 부모님과 이렇게 상의 결과 이제 부천 SK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글로 가게 됐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제 대학 선수가 프로에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데 이제 수원 삼성이 부천 SK보다 더 많이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수원 삼성으로 무조건 가라. 근데 저는 이제 부천 SK로 가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이다가 결론은 제가 승리를 해서 제가 부천 SK를 가게 됐죠. 선수들을 따라줬구나. 예. 차범근 감독은 당시에 이제 집 앞까지 안 쳐주고 좀 용돈도 안 주셔서 똑같이 하셨다면 수원으로 갈 수도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의 축구 인생이 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에 또 이적하는 과정에서 입단하는 과정에서 정성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조용혁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한 명의 에이전트와만 쭉 함께 해온 걸로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인천에 자기의 빌딩을 짓고는 그중에 한 사무실을 또 에이전트에게 내줬다고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카타르에서 축구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이 좋아져서 이제 부모님과 상의 결과 이제 건물을 좀 하나 짓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할 때부터 이제 한 층에는 이제 에이전트 사무실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아버지랑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되고 이제 에이전트 회사를 거기에서 이제 지낼 수 있게 선물을 해줬죠. 그럼 아직도 그 에이전트는 그 건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조용영 선수는 더 이상 담당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항상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하면 다 도와주시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이제 그 계약권 같은 것도 이제 다 관리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오늘은요 파고 파도 미담만 나오는 지난주에 은퇴식을 가진 조용영 선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로 이어갑니다. 맞다 아니다. 좀 전에 빌딩을 지었다 건물주가 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번 돈이 상당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앞으로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놨다. 그거는 맞다. 예. 맞다. 아까 말씀하신 그 카타르에서의 활동이 좀 주요했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연봉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카타르에서 많이 받았고 또 중국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받았다고 해서 많은 선수들이 또 흥청망청 쓰는 선수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는 좀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축을 하고 이제 임대 사업차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카타르 시절 5년 뛰었던 그 어떤 수입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중국 수자장에서도 한 2년 정도 뛰었죠. 슈퍼리그에서도. 그런데 중동으로 가면서 국가대표팀과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혹시 더 국가대표 좀 욕심이 났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2010년으로 혹시 돌아간다면 카타르가 아니라 좀 더 유럽 이런 데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요거. 지금 계속 제가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정말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유럽만이 아닌 중동, 중국 이런 걸 나가는 걸 정말 꿈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운이 정말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 2010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유럽으로 가서 도전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또 상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중동 쪽으로 가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후반기에 제주에서 카타르 알 라얀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의 제주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이제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용영 선수가 만약에 제주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2010년에 내가 제주에 있었다면 제주가 우승을 하고도 남았다. 자신감 여기 좋습니다. 진짜 자신감이 마지막에 야. 나오네요. 예. 당시 제가 8월 달에 이제 카타르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FC 서울과의 결정전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준우승을 했는데 제가 TV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뛰었으면은 그래도 쉽게 그렇게 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제주에 조금 미안하셨나요? 당시에 박경훈 감독님이셨는데 저가 이제 중동에 나가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그랬죠.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는데 저 주축 수비수가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정말 계속 제가 뛰었으면은 감독님한테 우승이라는 선물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제주 구단이나 이제 박경 감독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영 형 국가대표로 프로 선수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조용영 선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도자로 나서는데 어떤 지도자로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전술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선수와 지도자 간에 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팀을 만들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정말 좋은 성적이 났고 또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선수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이제 선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해외 선수 생활 경험도 한 5년에서 이제 중동에서 5년, 중국에서 이제 2년에서 7년 정도 하셨는데 언어적인 문제, 지도자 하면서 굉장히 언어도 중요하거든요. 선수들 돼야 되고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언어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어떤가요? 당시에 이제는 카타르에 가서 살기 위해서 좀 공영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들리니까 귀는 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이랑 거의 비슷해졌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수 생활도 응원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의 지도자로서의 삶도 응원해 주실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선수를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팬들에게 많이 다가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제 부담 없이 팬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